이번 주에 Fear와 Greed 인덱스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웹3 시장의 센티멘트가 약간 Fear 쪽으로 기울였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거에 뭐 못지않게 구글에서도 크립토에 대한 서치가 정말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래프가 있어서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general news, 그다음에 ecosystem news, 그리고 race,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meaningful 했던 컨텐츠들도 한번 정리를 해와봤습니다. 일단 general news에서는 정말 너무 핫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이 SEC 비트코인 ETF를 SEC에서 거절하고 나서 소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소송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 간단하게 잘 설명해준 기사를 링크를 해주긴 했지만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스팟 비트코인 ETF는 거절당했는데 비트코인 퓨처 ETF는 또 어프로브를 했어서 이 기준 자체가 법원에서 SEC에서 너무 변덕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너무 독단적이었다. So it was arbitrary and capricious. 라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SEC의 게리가 광대다라는 밈이 있는데 계속 ETF 관련해서 또 크립토 초크 포인트에서 게리가 했던 말 기준으로 점점 광대가 되어가는 밈인데 좀 게리가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둔 것 같아서 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뱅클스가 설명하는 굉장히 짧은 스레드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냈잖아요. 근데 미국 은행이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 앞으로의 in the near term future adoption을 보기는 사실 힘들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크립토 월렛 compatibility가 좋지 않고 또 exchange trading pair도 좋지 않고 또 USD에 비교해서 yield가 너무 낮다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또 Bank of America가 그 얘기를 한 거여서 재밌어서 링크해 두었고요. 이코시스템 뉴스로 바로 넘어가자면 along that same line USDC가 6개의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론칭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서플라이 그래프로만 봐도 사실 테더가 훨씬 더 서플라이가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사이드에서도 그냥 테더가 훨씬 더 핫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도 언급을 하면서 USDC가 아무리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론칭한다고 해도 이제 테더가 핫한 내러티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베이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더리움보다 데일리 트랜잭션이 더 많았다고 해요. And this was thanks to Friendtech. 그래서 지금 엄청 핫한 소셜 앱 Friendtech 덕분에 엄청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실 버트나 스캐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여서 찐 휴먼 유저들의 액티비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안에서 텍세이션이 왜 복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언체인드에서 substack을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정말 너무 좋아서 링크해 두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하고 옵티미즘에서 이제 revenue랑 governance sharing agreement를 들어갔다라는 게 정말 이번 주에 화제가 될 것 같고 베이스가 일단 total sequence of revenue를 2.5%나 net profit의 15%를 주는 대신 이제 up token 118 million 양을 6년 동안 받는 agreement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계속 디벨롭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크웨어에서 이제 본인들의 프루버가 있거든요. 원래는 스타크 프루버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스톤이라고 불리는데 이 크립토 소프트웨어 툴을 오픈 소스로 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들의 매직 원드라고 불러서 결국에는 이제 트랜잭션을 컴프레스하고 또 프루프를 만드는 툴인데 이거를 오픈 소스로 돌리고 또 리스크 제로로 또 자기 프루버를 오픈 소스로 돌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서도 계속 팔로우업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봐 1KX의 유미도 되게 좋다고 하셨던 그 KOL 분이 ZK 하우스 워크숍에 대해서 또 언급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팔로우업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just FYI. zkSync가 DEX 볼륨으로는 아비트럼을 능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으로만 보면 지금 세 번째로 가장 큰 이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토큰이 43%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규제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파이라고 라이파이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의 API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가 Multi Message Aggregator for DAO Governance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ike announce를 했어서 네 들고 왔고 너무 소중했던 건 두들스 그 NFT 브랜드 두들스가 크록스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신발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들 그 색깔과 패턴을 크록스에 입힌 거인 것 같아요. But it's so precious, I had to bring it. 그리고 이거는 막 핫했던 소식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네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 크립토 월렛 중에 젠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레거시 트랜스퍼라는 기능을 이제 they added the feature. 근데 결국 like it's not like 엄청 획기적인 기술. 근데 여기가 결국에는 beneficiary를 한 명 골라서 내가 좀 오랫동안 inactive하거나 내가 이제 뭔가 컨택트가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크립토 에셋을 상속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레이스도 한번 잠깐 볼 건데 사실 별로 없었어요. 진짜 별로 없었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머니 또 like 좀 저희의 인더스트리를 디파인 해줄 수 있을 만큼의 큰 VC들은 솔직히 별로 활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는데 그게 Railion HQ라는 Web3 engagement 플랫폼이에요. 여기가 3.8 million seed를 raising 했는데 they're from Play Ventures, Alliance DAO, 그리고 Portal Ventures. 근데 여기가 사실 저희도 engagement 플랫폼, 웹3 마케팅 쪽으로는 프로젝트를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의 경쟁력은 딱 한 가지예요. 뎁 안에서 퀘스트를 인베드 해 놓겠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가 봤던 인게이지먼트 플랫폼들이 이제 그 인게이지먼트 플랫폼 자체도 열어놔야 되고 인게이지 하고 싶은 그 앱도 열어놔야 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퀘스트를 베리파이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커먼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앱 안에서 퀘스트를 인베드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 가지의 경쟁력을 가졌는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나머지 웹3 인게이지먼트 플랫폼들을 다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제가 봐도 굉장히 탄탄한 프로젝트여서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할 것 같고 여기는 레이징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챗 인터페이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뭐 지알리나 갤럭스랑은 좀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팬들은 저희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핫한 내러티브인데 핫한 프로젝트인데 여기가 바이낸스 랩스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어떤 디젠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디젠이 인베스트먼트를 받은 게 아니고 바이낸스 랩스가 어콰이어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ike,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혹시나 해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좀 서핑을 하면서 굉장히 meaningful한 컨텐츠다라고 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intent에 대한 델피 디지털이 글을 냈어요. 근데 이제 intent centric 뭐뭐에 대해서 VC들 사이에 하이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패러다임도 이제 본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 중에 뭐 intent centric 등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intent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델피 디지털이 냈어요. 그리고 스레드로도 정리를 해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lliance DAO에서 데모데이 할 때 지금 웹3 빌더 랜드스케이프이 어떤지 그래서 버티컬마다 이거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퍼블릭하게 냈습니다. 실제 스레드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아서 링크를 해두었고 또 DPIN이라고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도 Intent Centric처럼 좀 계속 VC들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Physical Infrastructure이기 때문에 진짜 오만 그 웹2 아니 저희 실제 세상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섹터 자체가 너무 큰데 베리언트도 정말 몇 달 전인가 아니면 작년인가
엄청 일찍 이거에 대해서 글을 냈었고 패러다임도 이거를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그 멀티코인 캡의 카일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디핀이 지금 좀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은 사람들한테 엄청 큰 VC들한테는 중요한 내러티브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핫하고 또 업스택이 계속 핫한 만큼 슈퍼체인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화제인 것 같은데 또 그거에 맞게 뱅클스가 팟캐스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슈퍼체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팟캐스트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요번 주에 On-Chain Investigation이라고 해서 요번 주에 On-Chain Activity를 좀 깊게 다루는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글로벌 코인 리서치의 이제 리서처이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이 1시간짜리인데 이 트레드로 들어가 보시면 3분짜리 영상으로 잘라놨거든요.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네요. 네, 여기는 1시간 그 풀로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Anyways, if you're interested,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EV에 대한 영상을 이제 판테라 캐피털에서 냈어요. 여기가 그 3분짜리 영상으로 정리를 해둔 곳인데 MEV가 저희가 블록체인에만 like relevant 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서나 있었던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 ad auction에서는 MEV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였고 또 어떻게 like MEV와 실제 어떻게 비슷한 유형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분짜리 영상으로도 있어서 혹시 궁금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That is all for this week. Thank you.